윤 대표님, 네. 21일 네. 어제는 이재명의 처 네. 김혜경 씨에 대한 이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은 법카도 지금 두 갈래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 갈래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선거법 위반 사건. 2021년에 이 김혜경 씨가 네. 민주당 국회의원 부인 3명 오고 광화문 중식당에서 네. 밥 먹은 그 사건. 네. 이것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법카를 진짜 경기도 법카 네. 가져다가 초밥, 샌드위치, 뭐 닭백수, 쇠고기 막 사 먹은 거 그거 수사하고 있는데 그 수사는 전단체까지 구성해 갖고 뭐 1년이 넘게 하는데 왜 결과가 안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어제 그 선거법 위반 사건 기부의 행위죠. 그것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증인으로 나온 배소연 경기도 지방직 5급 사무관인데 이 경기도청에는 자기 자리도 없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김혜경 씨의 그냥 몸종 역할을 한 것 그렇죠. 같아요. 뭐 비서라고 좋은 말로 하면 비서고 서정욱 변호사 표현으로 하면 산업이 몸종이다. 그렇죠. 옛날 어른들 말하면 시다바리. 뭐 일본 말이긴 하지만 하면은. 시다바리라고 그러죠. 근데 이 배소연 씨가 나와가지고 완전히 말 바꾸기를 해갖고 그냥 발칵 뒤집혀졌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말을 완전히 검찰에서 진술한 걸 확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김혜경 법인카드 의혹은 다 사실관계가 드러났습니다. 예. 배소연도 자기 재판에서 벌써 집행유예하고 형을 받았어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법인카드 의혹 재판을 저 대장동이나 성남 FC 이 쌍방울 대북송금하고 지금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무조건 우기는 거예요 지금. 무조건 버티고 뒤집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검사가 그렇게 물어봤대요. 수원지법 그 김혜경 재판에 배소연이가 증인 출석했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피고인이 그러니까 김혜경이 음식 대금 어떻게 처리했냐를 안 물었냐.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내가 했다. 그냥 뭐 스스로 알아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고 카드로 하고 저 김혜경이가 나중에 현금 다 줬다. 그러니까 김혜경은 책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법카로 이 계산을 했는데 법카로 계산하고 나면 김혜경이가 현금으로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검사가 근데 그 법카는 경기도 법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가 하도 기가 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법인카드 결제 후에 네가 김혜경한테 돈을 받았으면은 너는 그러면 김혜경 속이고 네 돈 챙긴 거냐? 그랬더니 네 그러더래요. 그게 카드깡이라는 것 아닙니까? 카드깡.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걸 말이 다 되는 소리입니까? 모든 걸 다 뒤집어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2021년 8월에도 왜 10만 4천 원 식사 제공한 거 있거든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재판 그것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명현이라는 제보자가 배소연이가 조명현한테 지시한 거를 뭐 김혜경한테는 보고도 안 했다. 내가 알아서 했다. 내 판단으로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걸 다 뒤집어 쓰겠다는 그런 전략. 이거는 왜 그렇겠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형은 확정이 됐거든요. 벌써 재판이 끝났죠. 끝났으니까 이재명 재판 시간 끌기가 제일 목표잖아요. 김혜경도 재판 시간 끌기예요. 모든 걸 다 부인하면은 지금 판사는 머리 아프잖아요. 어제도 위증이라는 말을 4번이나 했대요, 판사가. 그렇게 하면 위증에 우려가 있다. 너 처벌 받는다 했더니 아니 뭐 감수하겠다는 거 하니까 그렇지 대신에 판결을 바로 못 내는 거죠. 다시 증인들 불러서 다시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러니까 시간이 또 언제 몇 년이 갈지 또 몰라요. 그러니까 문재인 때 그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버려가지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더라도 재판에서 부인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 지연 목표 또 하나는 검찰 흔들기. 수사 이게 다 그러니까 대장동 뭐 이런 성남 FC 쌍방울 대북송금하고 재판이 모습이 똑같이 흘러가요. 지금 이재명 어떻게 보면 한 변호인들이 똑같이 모여서 입을 맞춘 거죠.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을 배소연이가 하는데 배소연이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배소연도 왜 자기 내연의 남자가 왜 그때 자살도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괴로운데 자기는
이 사람이 정식으로 공무원 시험 봐서 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그 몸종으로 그 시다발이 해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여 년간 모시던 사람 주인의 뜻을 자기 배신 못하는 거죠. 예, 머슴이 주인 뜻을 배신 못하고 또 주인은 또 그걸 10분 활용해서 그 정신적인 지배를 하는 거죠 지금. 예? 예. 그런데 김혜경이도 네. 나중에 또 물어볼 것 아닙니까? 여기서 그렇다고 대답하려나? 내가 그렇죠. 돈으로 주었습니다. 그렇죠. 하겠죠. 이 사람들은 이재명이나 다 짜고 김혜경, 지금 하는 거죠. 이재명이나 김혜경은 뭐 진실이고 양심이고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하여튼 재판 흔들고 검찰 흔들고 재판 판결 늦어지면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잊혀지기만 또 기다리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권을 가면은 모두 다 사면 조치 땡. 그러니까 버티는 거죠 저렇게. 어제도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 조명은 통화 녹취록을 제시를 검찰이 하면서 회덮밥에 간장이냐 초장이냐 이런 것을 사모님한테 물어가지고 의중을 묻고 음식을 구해라. 초밥에 이제 간장을 찍어 먹느냐 초장을 찍어 먹느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회덮밥에 양념을 누가 정했느냐. 알아서 주문했느냐. 그러니까 제가 정했습니다. 그러면은 녹취록에는 이 배소연이가 조명현한테 그 사모님이 회덮밥 양념을 뭘로 올 건지 물어서라는 거 전혀 지금 상반되는 증언을 지금 마구잡이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부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직접 나서가지고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거죠. 했겠습니까? 황당한 거죠. 그런데 이 배소연이도 이번에 총선에서 압승을 안 하고 저렇게 이재명이가 완전히 끝장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야, 이거 조금만 참으면 내가 뒤집어 쓰면은 그렇죠. 대통령이 되면은 난 또 다시 청와대 가서 그렇죠. 아까 누구죠? 유송화나 양이네스처럼 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사업 하나 또 특혜 하나 또 주면은 벌떡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런 배소연 자기는 이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니까 이제 김혜경 구하기에 나선 거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김혜경이 처음부터 현금으로 사면 되지. 왜 그러니까요. 꼭 법인카드로 사서 그걸 왜 또 현금으로 주냐, 이 현금으로 말이에요. 주고 그걸 왜 그렇겠어요? 이거는 공무원들이 저런 거는 어떤 뭐 때문에 그러냐면 검은 돈일 때 많이 그러는 그렇죠. 현금 쓰는 것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업 버는 사람들도 네. 검은 돈일 경우는 거의 현금으로 써요. 그렇죠. 뭐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부정한 돈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여러 가지로 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니 왜 경기도 법인카드로 쓰고 나중에 또 현금을 주냐 이 말이에요. 김혜경이가 그냥 자기 현금으로 계산을 하든가 말이 안 아니면은 되죠. 배소연한테 현금을 맡겨놓고 네가 알아서 이 음식값이라든가 이런 계산하라 했으면 되는데 경기도 법가를 김혜경네 집은 현금을 아예 안 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냥 입만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생활비나 하다못해 제사상 차리는 것도 다 법인카드로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재명, 김혜경 부부는 특히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쓸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 그리고 경기도에 공무원들이 바보가 아닌 한 이 배소연이가 조명인을 통해서 쓴 돈이 초밥 10인분 무슨 샌드위치 30인분 막 이렇게 계속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카드만 제시하면 다 돈을 내줍니까? 그렇죠.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다. 도지사인 이재명한테도 이렇게 사모님이 쓴 거 저희들이 결제합니다 하고 다 결제 받았을 것이고 그런데 그걸 이 배소연이는 그냥 현금으로 다 챙겼다 자기 사익으로 그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 공무원들이 그 돈 문제에 얼마나 민감한데요. 그럼요. 확인도 안 오고 감사 걸리면 그대로 목 날라가면은 공무원 연금도 제대로 못 받아요. 전혀 지금 말이 안 되는. 샌드위치를 그 이재명 집에서 30인분을 시켜 먹어요? 어디 뭐 돼지 키웁니까 집에? 아니 그래서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배소연이는 그래갖고 포카 쓰고 자기는 현금을 인마이 포켓에 했다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데 일단 뭐 뒤집어 쓰기로 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다 뒤집어 쓰겠다. 내 재판은 끝났으니까.
그러면 검찰에서는 이거 참 수사를 다시 해가지고 그걸 또 입증을 또 해야 하는 네. 문제가 있고 시간이 걸리는 재판부도 거예요. 시간이 네. 엄청나게 걸릴 거 아닙니까? 그걸 그렇죠. 다시 또 증인 네. 불러서 또 증인 신문 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재판 지연 전략이고 검찰 수사를 그냥 완전히 그냥 휘저어 놓는 그렇죠. 그런 전략 그러니까 아닙니까? 대장동, 성남 FC, 똑같아요. 쌍방울 똑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뭐 흔들리면은 또 검찰이 탄압한다. 또 이렇게 흔드는 거잖아요. 네, 조작하고 뭐 또 그런다. 민주당 패널들 방송 나와서 할 말 없으면 10만 원어치 갖고 너무한다 또 이러거든요. 예. 근데 그건 일부분이죠. 예. 법인카드 쓴 게 몇 천만 원, 몇 억이 되는데 그런 돈 다 밝혀봐요. 다 버티는 거 거짓말하고 호도하고 이런 뻔뻔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김혜경이라는 사람들의 재판 태도를 보면은 인간적이고 양심이라든지 이런 건 아예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이 배소연한테 어떻게 보면은 위증교사를 시켰다고 볼 수가 그렇죠. 있는데 이 이재명 이 재판에 관련된 사람들을 보면 위증교사가 아주 그냥 일상화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아주 특허품입니다. 특허. 예. 이재명이도 지금 위증교사로 그렇죠. 검사 사칭 재판을 지금 네.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 있고 김영희도 위증교사에다 들통나 버렸잖아요. 김영희도. 그렇죠. 그리고 이화영이도 또 위증교사. 그렇죠. 이 사람들 아주 그냥 위증교사가 일상화되니까 지금 배서연한테도 위증교사를 했다는 혐의가 강하게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찰에서 바로 이 기소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위증교사로. 위증교사가 굉장히 법이 엄합니다. 예. 이 재판정에 흔들리는 어떻게 나쁜 범죄거든요. 배서연이도 네. 위증 아닙니까? 그렇죠. 위증으로 이거는 처벌해야죠. 지금 처벌해야죠. 그 이재명 재판 관련해서 자살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왜 자살했겠어요? 알게 모르게 압력을 얼마나 많이 넣겠어요. 네, 엄청나게 이거 넣었겠죠. 너가 사실대로 이야기하면은 너뿐만 아니라 네 가족이나 부모까지 완전히 집안이 절단 나네. 예?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담당자들은 아유 그래 내가 죽고 집안이라도 편하자. 뭐 이런 생각 많이 안 했겠어요. 예. 이재명 그 위증교사를 당한 그 김진성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사람은 얼마나 무서웠으면 네. 이재명의 얼굴만 봐도 나는 그냥 심장이 벌벌벌 떨리니까 그 재판에 증인석에다 가림막을 좀 설치해 주세요 했잖아요. 네, 아니면은 맞습니다. 이재명을 퇴장을 시키든가 맞습니다. 말을 네. 못 하겠다. 요 조명현 씨도 김혜경 씨 그 가림막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까? 가스라이팅.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경기가 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만 보면은. 거기다가 배소연이는 특히 재산이 지금 80억에서 100억 재산가입니다. 아니 저 성남시청에 있을 때는 5급도 아니잖아요. 뭐 6급, 7급 공무원이었고 그리고 뭐 유산도 받을 게 없다는데 어떻게 80억, 100억이 됐겠습니까?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수원의 아주 요지에 4층짜리 그 빌딩 그 다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경제적 공동체라고 그러는 거죠. 예. 예. 뭐 이재명께 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수사를 더 이재명이는 해봐야죠. 예. 경기도지사 끝나고 대통령 안 되면 이제 수원에다가 변호사 사무실 차리려면 미리 하나 딱 그렇죠. 건물 사놓으면 그 또 가격 오르고. 그렇죠. 뭐 그런 거래를 했었겠죠. 또 재판정에서 이렇게 증언하면은 그 중에 일부분은 뭐 배소연 네 거로 해줄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또 약속을 했을 수도 있죠. 뭐 별거를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배소연의 이 재산이 증가하는 시점이 그동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선거가 끝난 뒤에 늘어나요. 선거가 끝났을 때, 그러니까 이재명이 선거비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유력 인사들은 선거 비용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몇 배씩 벌어요. 선거 때. 수금은 하고 쓰지는 거는 딴 사람이 쓰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은 보전 받고. 이 배소연이한테 쓱 해갖고 이렇게 재산이 늘어난 거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도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있죠. 가능성이지만 그렇죠. 뭐 드러난 것은 없는데 배소연이가 입을 딱 다물고 있으니까 김만배 입 딱 다물고 있는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네. 김만배, 배소연 이런 사람들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총선 끝나고 이 사람들이 그냥 기세 등등해. 김용희도 뭐 재판에서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1심 수사 검사 또 재판부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소리를 막
깜빵으로 찾아온 사람한테 큰 소리 치고 이화영 변호인은 그저께 재판에서 이화영이 유죄면은 이재명도 유죄입니다. 판사님 아시죠? 그렇게 겁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간이 배밖에 나온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니겠어요? 유죄되면 네. 어떻게 되는지 알지? 당신 운명이 앞으로 판사에 해먹기 어려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화영이 유죄하지 마. 그 얘기라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이 세상이. 그러니까 2024년을 한마디로 나타내는 사자성어 적반하장. 도둑놈이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러니까요. 범죄자가 큰 소리 치고 있는 겁니다. 참 말이 안 되는 이런 암흑의 시대에 우리가 AI 시대에 우리가 암흑에 사는 것 같습니다. 황운하도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검찰이 조작을 했다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참 황운하도 그러고 조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그것이 확산이 돼갖고 이제 우리 사회 다 확산이 돼가지고 가수 김호중까지도 아주 똑같이 빼닮은 행위를 벌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르쇠 똑같아요 하는 행태가. 그러니까 이 팬덤이 참 무서운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팬덤을 노리고 자기는 막 가는 거예요. 막 가. 김호중이를 무조건 지지하는 그 팬덤들은 김호중 거 상관없거든요. 예, 그 구속영장 청구하면 또 난리칠 거예요. 또 공연하면 또 갈 거예요. 그런 팬덤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정치, 팬덤에 의존하는 어떻게 보면 연예계, 이게 굉장히 후유증을 우리가 남발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정말 빨리 성숙해져서 어느 정도 궤도를 일탈하는 사람한테는 준열하게 꾸짖고 나무라야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 민심은 전심이라지만은 민심이 판단 잘못한 거예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는 저는 어느 정도 뭐 가정적인 문제가 확산된 측면이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국민들이 판단을 잘해줬어야죠. 정말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정치인들, 특히 그것도 유력 정치인들이 이 법치주의랄까 네.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그냥 깔아 뭉개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일반인에까지도 확산이 되면서 그렇죠. 이제 연예인들까지도 과거 같으면 연예인들이 이런 네. 큰 무리가 빚어지면 바로 자기의 공연을 취소한다든가 자숙으로 지금은 공연 다 하고 뭐가 잘못됐느냐. 호주머니 손 놓고 나오잖아요. 경찰 조사 받고. 이야, 참 이런 세상이 돼버린 게 제일 문제예요.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는데 법치가 확립되기는커녕 법치가 지금 무너지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안타깝습니다. 개탄할 만한 일입니다. 그렇죠. 정말 안타깝죠.